안녕하세요. 3월 모의고사 지문 정리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모의고사는 될 수 있으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자기 실력을 주관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걸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객관화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이 모의고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의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그 지문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특별법 순서로 해가지고 3월 모의고사 지문 정리된 거 해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민법 총칙 부분인데요. 자, 민법 총칙을 한번 보시면 지금 1번 지문은 우리가 반사의 질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반사의 질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문이기는 한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강제집행이잖아요. 강제집행을 꼭 체크해 놓으세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든요. 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108조죠. 108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자, 무효인데 이 친구는 103조 위반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은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103조 반사의 질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옳은 지문이죠. 이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입니다. 이건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원래 취소다라고 하는 거죠. 취소권자는 140조에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취소권자가 이러이러한 사람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취소권자는 첫 번째 여러분들 10명 중에 4사람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동의를 받지 않죠. 동의를 안 받다 하더라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미성년자 하나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무대리인이죠. 의무대리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권이 없죠. 근데 수권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포괄승계인, 일명 우리가 상속인하고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 있잖아요.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을 갖고 있는다. 보통 특정 승계인은 우리 시험에서는 양수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수인도 취소권을 갖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수인도 취소권을 갖는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문은 적극가담이 중요하죠. 적극가담 그러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적극가담은. 그래서 적극가담은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지문이 되네요. 적극가담 103조 위반에 해당이 돼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4번에 통정의 표시네요. 통정의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진위, 의사라고 하는 거죠. 의사와 그 다음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통정, 다른 말로 짜고 했다. 다른 말로 이걸 양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만 있어도 안 되고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 통정, 짜고, 양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통 당사자가 5번 통정을 해서 증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통정을 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을 했거든요. 자, 매매로 가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해서 매매로 가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런 거겠네요. 보통은 증여니까 요 증여는 우리가 은닉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매매는 통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닉행위를 감추고 매매로 가장을 했다. 그럼 매매 자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통정이기 때문에. 근데 증여는 은닉행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번 지문은 우리가 보통 은닉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자, 6번 통정의 표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거든요.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 제3자입니다. 제3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3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요. 요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은 전부 다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 선의 제3자라고 할 때는 선의이면 되는 거고 굳이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7번을 한번 봐볼까요? 7번. 자, 통정허위 표시에 제3자가 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악이면 얘는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악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선의일 때만 보호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전득자가 나옵니다. 전득자라고 하는 것은 악이 3자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그러니까 갑, 그 다음에 을 통정했죠. 그 다음에 요걸 3자 병이라는 사람이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물려받은 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선이다, 전득자가. 그럼 선이일 때는 이 사람은 보호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악이니까 보호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선이란 말이에요. 선이일 때는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선이이기 때문에 전득자의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뭡니까? 통정허위해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있고 그 매수자로부터 그 물건을 매수한 제3자가 악의일 때는 보호가 되지 않지만 그 뒤에 물려받은 사람이 전득자가 선의이면 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8번 같은 경우는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되는데 가장행위, 자, 통정의 표시,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이 파산 채권자 중 일부라도 악이라면 파산 관제에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정의 표시에서 선의 제3자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호되는 사람이 있고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파산 관제는 보호가 돼요. 이 파산 관제는. 그러면 자, 파산 관제이다. 파산 관제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보호가 된다. 그럼 보호가 되는데 문제는 선이냐 이 악의를 자 누구를 가지고 판단할 거냐 요 문제가 생깁니다. 요 선악을 누구를 가지고 판단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하냐 그랬더니 총채권자예요. 총채권자를 가지고 기준해서 선악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총채권자 중 전부입니다. 여기에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가 악의자다. 그럼 보호를 안 합니다. 보호를 안 하는데 만약에 총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보호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8번 지문에서는 이 채권자 중 일부라도 악이라면 자 일부가 악이라면 선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선의가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에는 선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제3자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보호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악의자가 돼야 되지 일부라도 선의자가 있으면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9번 같은 형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9번 같은 경우는 자 갑은 자신의 X입니다. 자신의 X인데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병이 되겠죠. 자, 대리가 을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자, 을이 성년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다. 자, 사사성파 종료철에 대리권 소멸 사유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리인이 성년후견을 받았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을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이 됩니다. 을의 대리권은. 2번, 자, 을의 대리 행위가
자,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궁박이 돼 있거든요. 궁박은 누구를 가지고 기준해야 되죠? 예, 궁박은 갑입니다. 본인이죠, 본인. 예, 본인을 기준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그 경솔하고 그다음에 무경험이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요 무경험은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경무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불공정에서는. 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병이 자,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럼 을은 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자, 대리인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무대리거든요. 자, 이무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보통 취소권하고 그다음에 해제권 같은 경우는 수권을 받아야 돼요. 수권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제할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X가 됩니다.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반드시 수권을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자, 4번에 보면 자, 을은 자,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에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케이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기 계약하고 그 다음에 쌍방 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보통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다툼이 없는 거죠. 다툼이 없거나 보통 등기 신청 행위, 이 등기 신청 행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자기 계약, 자신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기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계약의 X토지 매매계획, 잔금이죠.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잔금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잔금 또는 중도금 아니면 이런 것들 대금 지급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해제권과 취소권은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자, 갑은 을과 체결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적법한 그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건 내용 증명 우편은 일정 기간 반송이 되지 않았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도달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 우편, 등기 우편은 가능하죠. 다만 보통 우편물은 안 됩니다. 보통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렵에 도달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1번. 자, 갑의 해제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할 때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체크.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2번. 갑이 그 후에 사망했네. 자, 그러면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해제 의사 표시, 요 해제 의사 표시는 효력이 그대로 발생이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계약 자체를 예를 들면 의사를 표시해서 해제 의사든 취소 의사든 상관없이 표시했는데 그 후에 갑이 돌아가시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죠.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자 갑입니다. 갑은 계약 내용 증명 우편이잖아요.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도달입니다. 도달이 되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달이 되면 철회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4번에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자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즉 행위 능력이죠. 행위 능력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2번하고요. 이 지문이 요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같은 베이스입니다. 2번, 4번은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사망이고요. 여기는 행위 능력 상실이잖아요. 같은 멘트입니다. 자, 5번에 한번 올라와 볼게요. 자, 갑의 내용 증명입니다. 갑의 내용 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 자, 반송되지 않았다. 반송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된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송달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1번은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죠. 사망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고요.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자,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갑이 을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근데 갑의 해제 의사는 효력을 잃는다. X가 된 거죠. 4번은 X. 자, 5번은 반송되지 않았다. 이 반송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 그럼 그 무렵에 도달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인데 10번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충분히 해결되니까 그 정도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1번 복대리로 가볼까요? 자,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자 맞죠? 이건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이름으로 선임하고요. 만약에 이게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러면 X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네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자,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복대리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데 다만 그만큼 책임이 무겁겠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책임이 상당히 무겁죠. 권한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은 무겁습니다. 13번 이무대리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를 선임했어요.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선임 감독에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원래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는 승낙을 얻어야 되고 또는 두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도 선임과 감독의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걸 우리가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14번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 후에 돌아가셨네요. 그럼 또 사망관계다. 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대리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요 복대리도 소멸됩니다. 이렇게 같이 죽어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대리인 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철회가 되는 거죠. 철회도 대리권 소멸 사유잖아요. 그럼 사사성파 종료 철회는 대리권이 소멸된다고. 그럼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도 당연히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네요. 자, 1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권 소멸됐어요. 복대를 선임했네. 그러면 당연히 복대리의 대리 행위로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소멸된 후에 복대를 선임했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129조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거 있죠. 표현 대리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X가 됐네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16번 이게 무권대리인데 이 무권대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대리권 없이. 자, 을이. 자, 갑을 대리해서 갑의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이 되죠. 자, 무권대리 을이 됩니다. 자, 갑은 이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추인은 단독행위예요. 단독입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모두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병,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악의자죠, 악의자입니다.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최고권은 선이, 악이 불문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합니다. 자, 병이, 자, 갑에게 상당한 기간이에요. 상당한 기간입니다. 최고를 하였는데 본인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신주의, 요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발신을 하지 아니했다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옳은 거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것도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네요. 자, 4번. 자,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했네. 그러면 원래 추인은 전부 추인이거든요. 전부 추인이 원칙인데 만약에 일부를 추인해요. 일부 추인하거나 또는 변경 추인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붙여 추인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동의가. 근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다. 오케이. 이것도 맞네요. 자, 상속을 받으면 항상 추인을 거절할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고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이건 신의칙에 반한단 말이에요. 반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 5번은 X. 자, 그래서 상속 거절할 수 없다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라고 해야 되지. 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X가 됩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상당히 나름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올해 유동적 무효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35회 때 전혀 무효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유동적 무효인 거죠. 유동적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갑은 을의 매매대금 제공,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맞아요. 이건 옳은 건데 지금 매매가 무효거든요. 매매가 지금 무효란 말이에요.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금이라는 게 없죠. 대금 청구가. 대금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위 등 요건 없어요. 대금 청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지금은 뭘 받아야 되냐면 협력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대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 허가 협력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 매매 대금을 이행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자, 2번. 자,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죠?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자, 을은 갑에게 대금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X네요. 자, 뭐냐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1번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 반환 청구하면 되고, 허가를 받으면 계속 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착오라든지 사기 강박 같은 게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그 유동적 무효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해약금 해제 있죠. 계약금이 지불됐다면 해약금 해제는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반환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착오, 사기, 강박, 취소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 요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네요. 4번의 갑과 을이 계약 체결 시부터 허가를 잠탈하거나 배제라고 하는 거죠. 배제. 잠탈, 배제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 체결 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유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됐네요. 두 개는 옳은 거고요. 두 개는 X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 18번을 한번 봐볼까요? 18번 한번 와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자,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이행. 그럼 이건 법정 주인이 인정돼요. 법정 주인이 물어볼 때는 항상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다. 상청량이 아니다는 거 있죠. 이걸 반드시 암기해주세요. 이거는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다. 상청량은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9번. 그래서 18번은 옳은 거고, 19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했네요.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전부 다 법정 추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취소권자가 주어가 나오면 전부 다 법정 추인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상청약,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0번에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계 동거라며 경계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것도 법정 추인이죠. 경계, 이청경, 담양강, 이행이죠. 이행, 청구, 그 다음에 경계입니다. 이청경, 그 다음에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양도, 그 다음에 강제집행입니다. 그 이청경, 요 이자입니다. 이청경, 담양강은 법정 추인 사유인데, 이때 조심할 것은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하면 추인인데 상대방이 하면 이건 추인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옳은 거가 됐네요. 자, 2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양도,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럼 법정 추인이,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상대방이거든요. 주어가 상대방이 항상 여기 상대방 보이신가요?
상대방이 이걸 양도한 거야. 이건 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하는 건 안 돼요. 상청약, 상대방이 양도했다 그러면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자, 무효인 법률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 자, 무효는, 자, 침해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원시적 불능, 즉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서는 신뢰배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추인했습니다.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 처음부터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X가 되죠. 자, 무효행위 추인은 뭘로 가야 돼요? 새로운, 그때부터입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지. 소급하여, 이 소급입니다.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럼 이건 X가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이건 전환이 되느냐?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우리가 그 도시개발 사건이죠. 이건 가능하다. 추인은 안 되는데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났네. 이건 부정행위잖아요. 부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박스 이렇게 그어가지고 부정행위는 무효 갖다 놓고요. 대각선 무효가 되죠. 그러면 요건 조건이 없는 거고, 요건 조건이 없죠. 이건 기성 조건이고, 이건 해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무효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부정행위 무효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건 옳은 정답이 된 거고요. 자, 26번 중요합니다. 상당히 잘 나오죠?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한이익 상실특약,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기한이 상실된 걸로 하자. 이런 특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특약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지 조건부 기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뭘로 바꿔야 되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26번은 X가 됐네요. 자,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입니다. 정지 조건이 아니고. 자, 27번 불확정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볼 수 없다. X입니다. 이건 X. 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로 정했는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요 민법 총칙이 총 27개 정도의 지문을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27개가 나온 건데 꼼꼼히 상당히 지문을 버릴 건 없습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